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재료역학 새로운 챕터 3.7장의 원형축의 동력 전달이라는 파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2에서 3.6장이죠. 여기를 하면서 뭘 배웠냐? 힘에 해당하는 토크, 그리고 응력에 해당하는 타우, 그리고 변형률에 해당하는 감마, 변위에 해당하는 파이, 이 네 가지 관계를 순수 비틀림에서 한번 보고 불균일 비틀림에서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타우와 감마의 조금 상세한 이야기도 해보고, 이제 경사응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실론과 이제 감마의 관계, 타우와 이제 시그마의 관계도 그럼 동시에 나오겠죠? 이런 것들의 관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3.7장 원형축의 동력 전달은 뭘 하는 챕터냐면요. 여태까지 배웠던 거에 약간 실생활 응용 버전? 실생활은 아니죠. 적용 버전. 이제 생활에 어떤 적용을 하는 버전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쓸 수가 있냐? 그게 바로 원형축이 동력을 전달하는 곳에서 우리가 타우와 토크 이런 관계를 봤던 걸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제가 그림을 약간 간단하게 그려왔어요. 근데 책에는 좀 입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도 책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표현을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2차원으로 그렸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모터는 이제 좀 아시죠? 모터 프로펠러를 돌릴 때 쓰는 모터, 그리고 풍력 발전기도 모터가 있고, 이게 막 이제 빙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모터죠. 모터에 우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 보통 모터에 축이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축이 달려 있는데, 얘가 바로 제목에 설명하는 원형축입니다. 원형축. 이 원형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 모터가 에너지를 받고 빙빙 돌아요, 모터가. 그러면은 거기에 달려있던 원형축이 같이 돌겠죠. 얘가 이렇게 같이 빙빙 돌아요. 그럼 이 빙빙 도는데 원형축에 마침 물체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럼 물체도 같이 돌 겁니다. 원형축이 도니까. 정리해보면 모터가 에너지를 받아요. 전기 에너지 받고, 그럼 모터가 돌기 시작하죠. 그럼 원형축이 돌 거예요. 그럼 똑같이 물체도 돌 겁니다. 프로펠러가 이제 이런 느낌이죠. 여기 물체가 프로펠러고, 어떤 모터에 전기 에너지를 딱 주게 되면은 원형축이 돌면서 프로펠러를 같이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주면 돼요. 문제가 이때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를 이 아래다 표현을 할 건데, 이 그림은 뭐냐면 원형축만 가져온 자유물체도입니다. 자유물체도. 이제 자유물체도는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건, 물체를 하나 떼왔죠. 뭘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냐면은, 물체가 받는 힘만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받는 힘만.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겠지만, 여담으로 자유물체도를 좀 잘못 그리는 경우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일단 받는 힘을 모두 체크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좀 오류가 생기는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런 것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체크를 안 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 뭐냐면, 물체가 주는 힘인데 받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주는 힘인데 받는 힘으로 생각을 해놓고 잘못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여유가 된다면 한번 설명을 해보고, 자유물체도를 지금부터 그릴 거예요. 받는 힘을 체크를 해줄 건데, 이걸 통해서 원형축의 동력 전달을 하는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볼 겁니다. 모터가 빙빙 돌아서 물체에다가 이걸 전달을 해줄 거예요, 힘을. 그럼 모터가 일단 이 봉을 돌리겠죠? 그러면 봉이 토크를 받을 겁니다. 토크. 도는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모터가 봉을 돌릴 거예요. 토크를 이용해서. 그쵸? 그러면은 원형봉이 이 방향으로 이제 계속 돌 거예요. 돌겠죠? 근데 도는데 옆에 물체가 붙어 있으니까 물체도 똑같이 토크 T를 받을 겁니다. 자,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게, 제가 자유물체도에 그린 이 토크 T는 모터가 봉에다가 준 거예요. 축이죠. 축에다 준 거예요. 자, 이 토크는 축이 받은 토크를 축이 물체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 준 거죠. 같이 돌 거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좀 직관적으로 납득이 되죠. 자, 근데 뉴턴의 이제 세 번째 법칙이 뭐냐? 작용 반작용이죠. 그래서 축이 물체에다가 토크 T를 줬어요. 그러면 물체도 반대 방향으로 축에게 토크 T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축이 물체에다가 지금 토크 T를 줬어요. 그럼 반대 방향이 여기니까 지금 반대로 이 방향으로 토크 T를 얘는 물체가 축에다가 줘야 됩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자유물체도가 이렇게 딱 완성이
돼요. 자, 그럼 무슨 문제냐? 이 그림을 우리가 사실 어디서 많이 봤었죠. 앞에서 많이 봤었죠. 이거를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앞에 3.2장, 3.3장 순수 비틀림을 할 때 했던 그림입니다. 똑같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우리가 모터에서 축을 통한 다음에 물체로 토크를 전달을 해요. 토크 T를 전달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있던 축이 이런 자유물체도 완성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 타우는 IP분의 TR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냐? 물체가 받는 타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납득이 되시죠? 모터가 물체에 토크를 전달을 할 건데 그 사이에 있던 축이 모터에서 받는 힘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물체에서 받는 힘을 이용해서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이건 우리가 앞에 3.2, 3.3장에서 배운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물체가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타우를 받게 돼요. 타우가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럼 그 타우를 IP분의 TR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제가 수업 중에 뭘 강조를 했었냐면은 물체는 물체마다 견딜 수 있는 타우가 정해져 있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물체보다 이제 조금 정확한 표현은 재료인데 그냥 물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얘기예요. 물체마다 견딜 수 있는 타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봉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냐? 20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20 뭐 단위를 뭐 메가파스칼 아무거나 붙이면 되겠죠. 압력 단위, 응력 단위로 20을 견딜 수 있는데 토크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구해보니까 얘가 타워를 30을 받아요. 30. 내가 구한 타워를 30을 받았는데 이 물체가 견딜 수 있는 건 20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예상이 되시죠? 이 원형 축은요, 모터에서 토크를 받고 이 토크를 물체로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부서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토크가 만든 타우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애거든요. 그래서 원형축의 동력 전달을 하면서 우리가 타워는 IP분의 TR이라는 걸 적용을 할 건데 왜 적용을 하냐? 모터에서 작용한 이 에너지를 물체에 전달하는 동안 이 원형축이 견딜 수 있느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역학이라는 파트가 예전에 어떤 설명을 했냐면 안전설계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안전설계의 내용이죠. 에너지를 전달을 하다가 부서지면 안 되니까 부서지지 않으려면 적어도 이 타우는 IP분의 TR로 구한 애보다 더 큰 걸 견딜 수 있는 물체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재료를 강하게 쓰거나. 그래서 원형축의 동력 전달은 이런 걸 배우는 내용이다. 좀 이제 개념적인 흐름은 좀 아시겠죠? 혹시 몰라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면은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자주 설계를 한다. 기계 설계를 할 때 모터에서 공급받은 에너지를 물체에 전달을 하는데 원형축을 이용해서 전달을 한다. 그 과정에서 타우 값이 구해질 텐데 IP분의 TR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그 타우 값보다 큰 응력을 견딜 수 있는 원형축을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지 안전하다라는 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의 핵심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냐?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런 자유물체도를 그려올 수 있으니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문제를 풀면 되지만 조금 한 가지 설명을 더 해야 됩니다. 무슨 설명을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구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 얘는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이 구해놨어요. 물체마다 견딜 수 있는 타우, 뭐 나무는 얼마나 견디고 강철은 얼마나 견디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실험을 통해서 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얘죠. 이 타우죠. 이 타우. 물체가 받는 타우를 구할 건데 이 타우를 구하려면 비틀림을 알아야 돼요. 토크를 알아야 돼요. T값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모터가 물체에 얼만큼의 힘을 전달을 하냐. 그럼 이렇게 나오면 편하겠죠? 모터가 원형축 또는 물체에다가 300Nm를 전달을 한다 라는 표현을 쓰면 정말 좋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표현을 쓰냐? 동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동력. 제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토크라는 값을 그냥 주면은 편할 텐데 문제에서 또는 이제 실생활에서 근데 토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동력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력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지 여기서부터 토크를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동력이 뭔지 지금 설명을 좀 해볼게요. 동력은 뭐냐? 이제 책에 대한 정의는 책에서 나오는 정의는 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약간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에너지라고 쓰겠습니다. 에너지의 양 또는 뭐 그냥 에너지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일반 물리 시간에 좀 배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이랑 거의 동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에너지입니다. 일이 곧 에너지라고 지금은 좀 생각을 해주세요. 완벽하게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일과 에너지는 지금은 이제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해줍시다. 그렇게 봤을 때 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똑같은 말로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에너지라고 쓸 수 있고, 그게 바로 동력입니다. 그리고 동력은 보통 알파벳 P를 쓰게 돼요. 대문자 P. 파워의 약자예요. 파워.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힘을 이제 파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물리학에서는 동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파워는. 참 이 동력이 단위 시간당 공급된 에너지인데, 이거를 조금 제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랑 이제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볼 거냐면은,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라는 것과 제가 비교를 하면서 볼 겁니다.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그리고 동력은 이제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에너지예요. 되는 에너지. 자, 이게 바로 이제 동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제가 왼쪽에 쓴 얘는 뭐죠? 이 물리량,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물리량은 우리가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속력. 그쵸? 자, 우리가 속력 어떻게 식을 썼냐?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니까 시간을 분모로 가고 이동거리를 우리가 이제 분자로 갔던 기억이 나시죠? 굳이 이제 영어로 써보면은 T분의 S, 또는 이제 미분 표현을 쓰게 되면 dt분의 이제 ds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죠.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 한국말을 수식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똑같이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에너지는 뭐냐? 시간분의 에너지를 하면 되겠죠? 에너지. 공급 에너지. 자,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뭐라고 할 거냐? 에너지는 곧 1이에요. 그러면 시간분의 2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분의 1.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1의 공식을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1의 공식. 이것도 일반 물리 시간에 살짝 나옵니다. 살짝이 아니라 좀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역학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뭐죠?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속력이죠. 속력. 그래서 힘 곱하기 뭐 이제 속력, 속도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힘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럼 이제 힘 곱하기 속도가 바로 동력인 걸 알아냈는데, 여기서 힘은 뭐냐?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다룰 힘은 토크, T입니다. 돌림 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제가 계속 3장 앞부분에서도 여기서 우리가 힘을 토크로 취급을 하고 다루겠습니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자, 이 토크에 해당하는 속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각속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토크, 힘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이제 각속도예요. 속도에서 각이 붙은 거죠. 각속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면, 이거는 약간 배우셨으면 좋지만 약간 생소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각속도라는 건 그냥 속도가 뭐죠? 속도는 시간당 이동한 거리예요. 그래서 3초 동안 3m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1m/s라고 우리가 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속도는 뭐냐? 얘는 이동거리를 막 미터 단위로 측정한 게 아니라 각도로 측정을 한 거예요. 뭐 지구가 태양을 얼만큼의 각속도로 돈다. 물론 타원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 자이로드롭 같은 거. 자이로드롭이 뭐 몇 초에 몇 도씩 돈다. 그리고 뭐 회전목마죠? 이제 자이로드롭보다 회전목마가 좀 더 적절하겠네요. 회전목마가 뭐 1초에 몇 도를 돈다. 이럴 때 각속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1초에 60도를 돈다? 그러면 각속도는 60도/s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보단 라디안 단위를 조금 더 많이 씁니다. 각속도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자, 동력을 우리가 P라고 이제 보통 쓴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공식이 나온 거예요. 이 공식이 중요합니다. 동력은요, 토크와 각속도를 곱한 값이고, 이걸 우리가 왜 배우고 있었냐? 모터가 원형축에 토크 전달하고 원형축이 기계 또는 물체에 토크 전달할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토크를 전달한다는 표현 대신에 동력을 전달한다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력은 토크 곱하기 각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각속도를 알고 있다면 토크를 구할 수가 있고, 토크를 이용해서
타우는 IP분의 TR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전개가 될 거예요. 이제 설명이 다 끝났는데 동력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뭘 좀 설명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단위를 약간 좀 짚고 가셔야 됩니다. 단위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쓸 거냐? 동력의 단위, 뭐 P죠? 동력의 단위 하나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각속도의 단위를 설명을 할 겁니다. 각속도 오메가죠. 자, 동력이 토크 곱하기 각속도인데 동력의 단위를 알고 각속도의 단위를 지금부터 알겠다는 거예요.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토크의 단위는 뭐 이제 너무 많이 했죠, 앞에서. 그럼 동력의 단위는 뭘 쓰냐면요, 우리가 뭐 많아요.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지만 보통 와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와트 대문자 W라고 써요. 와트, 1와트는 뭐냐면요, 1줄 per sec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좀 앞에 거랑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속력의 단위 보통 미터 per sec라고 쓰죠. 그쵸?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시간의 단위를 분모해두고 이동거리의 단위인 미터를 분자해두고 쓴 표현이에요. 그럼 동력은요, 시간의 단위가 t고요, 일의 단위가 시간의 단위 s죠, 초. 그리고 일의 단위가 줄이에요. 그래서 줄 per sec 라고 동력의 단위를 씁니다. 1줄 per sec를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1와트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아셔야 되고요. 각속도의 단위는요, 시간당 돌아간 각도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각도를 쓰기도 하고 뭘 좀 쓰기나 하냐면요, 시간당 회전수로 쓰기도 합니다. 시간당 회전수. 이제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볼게요. 시간당 회전수 보세요. 얘는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헤르츠라는 게 있어요. 1헤르츠. 1헤르츠는 뭐냐면요, 1초에 한 번 회전하는 겁니다. 한 번 회전한 거를 1헤르츠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RPM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1분에 한 번 회전한다는 겁니다. 한 번보다 이제 한 바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하겠네요. 한 바퀴 회전. 1헤르츠는 1초에 한 바퀴 회전, 1rpm은 1분에 한 번 회전입니다. 이 rpm이 뭐의 약자냐면은 회전이니까 revolution, 그리고 per minute의 약자입니다. 분이란 뜻이죠. 1분당 한 번 회전이라는 뜻의 약자로 rpm이라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간당 회전수, 1분 1초에 한 번 회전한다라는 단위를 이렇게 쓰는데, 각속도는 근데 돌아간 각도잖아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 1헤르츠는 결국 1초에 한 바퀴인데 한 바퀴가 360도 또는 2파이 라디안이죠. 그래서 1헤르츠랑 똑같은 말은 뭐 360도 per sec 또는 2파이 라디안 per sec와 이제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단위 변환하는 건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끝내볼게요. 지금 우리는 비틀림에 대해서 배우는 챕터가 3장입니다. 3장. 근데 우리가 3.2에서 3.6은 좀 이론적인 부분을 했다면 3.7은 약간 실생활, 기계가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했던 거고, 결국 모터가 축에다가 에너지 전달, 축이 물체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축이 과연 지금 작동하고 있는 곳에서의 타우를 견딜 수 있느냐라는 게 핵심이 되는 챕터입니다. 그럼 그 타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크 T를 알아올 필요성이 있었는데, 문제에서는 토크 T보다는 동력 P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럼 동력을 어떻게 토크로 바꿔서 표현을 할 거냐? P는 토크 곱하기 각속도이기 때문에 각속도를 알면 토크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동안 단위를 조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단위 정리까지 한 게 이번 수업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